2009년도 조금 옛날 지문이긴 하지만 경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최근 경제 지문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어서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조세 전가에 대한 지문인데요. 조세,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했는데 조세가 메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메인이 아니고요.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 자체는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지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지문 좀 같이 볼게요. 자, 1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전가에 대해서 다룰 거야. 조세전가가 뭔데? 정부가 누군가한테 조세를 세금을 부과해. 근데 그게 시장에 의해서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조세전가라고 한대 라고 하는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느냐? 조세 전가가요,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로 전가되는 게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가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1번 문장입니다.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생산자는 자루당 100원인데요. 100만 자루를 지금 팔고 있었으니까요. 100만 자루에 100원에서 총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후덜덜. 자, 그래서 생산자는 세금을 1억이나 낸다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는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온전히 다 내야지. 그래. 내가 1,500원 장사했으니까 거기서 100원 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1억이나 내야 된다고? 너무 불만이야.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불만으로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0원 팔아가지고는 이 세금 못 내. 가격을 올려야지 라고 해서 1,500원에서 가격을 올리게 될 거예요. 근데 세금 100원 맞았다고 해서 세금만큼 온전히 가격으로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이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1,600원에 가깝게 가격이 형성되면 생산자가 좋고 소비자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100원을 정부한테 내야 되는 100원을 생산자가 내냐 소비자가 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거기서 1,600원에 가깝게 가격이 형성이 되면은 이만큼 1,600에 가까우니까 100원 가까운 금액을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고요. 1,500원에 가깝게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 부과된 100원의 세금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지 못하고 생산자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8번 문장 즉 정리하는 문장 보겠습니다. 생산자가 법정 납부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고지서가 날아와서 일단 고지서에 나온 1억을 생산자가 내기는 내요. 내기는 내지만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은 내가 1,500원에 물건 팔던 것을 가격을 올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공평하게 1,550원에 가격이 형성됐다고 봅시다. 그래서 50원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사실상 50원만큼만 이 생산자가 세금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 50원은 소비자가 내는 꼴이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그 가격은 소비자가 물건값으로 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꼴이더라 하는 얘기가 나달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생산자에게 세금 때렸어요, 정부가. 그랬더니 생산자가 나 세금 내야 돼갖고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 물건값을 올렸어요. 그래서 올린 물건값만큼 생산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한테 전가했으니까요. 소비자는 물건값이라고 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올라간 세금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물건값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상승분만큼 조세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는 내용이 이 문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 좋죠? 자, 3문단입니다. 한편 내용 전환되고요. 이 방향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이번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때려요.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지금 자루당 1,500원을 생산자한테 지불해야 되는데 세금까지 반영돼서 1,6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나가는 돈이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불만이 시장에 반영되면 역시 양측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 기능이 작동해서 가격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가격 하락폭만큼 세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가격 상승한 만큼 생산자의 세금이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고,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간 만큼 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조세가 전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때리든 결국에는 어떤 한 측에서 온전히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조정작용으로 인해서 둘이 분담을 해서 결국에 내게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인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3번 문장에 소비자가 구입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 무슨 소리예요? 값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가 만약에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호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자, 소비자와 생산자의 파워를 지금 비교해보면 판매자가 더 파워가 세요. 소비자는 약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력은 뭐냐면 나 그거 안 사? 그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나 그거 안 사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에 팔아도 얘가 살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으면은 소비자가 약자인 거예요. 그럼 이 약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는 소비자가 구입량을 못 바꾸니까 약자가 된 거거든요. 이번에는 가격 변화에도 불구하고 8번 문장입니다. 생산자가 생산량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그럼 그만 팔아야겠다,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어떻게 해서든 이걸 팔아야 돼. 이제 누가 약자예요? 생산자가, 판매자가 약자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생산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더 약자인가에 따라서 이 조세 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자한테 1억을 때리든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든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요,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 세금 부과로 인해서 가격의 조정이 생겨나게 되고 가격 조정분만큼 세금이 전가되더라, 조세가 전가되더라 하는 얘기가 이제 조세 전가 얘기고요. 여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에서 구입량을 크게 못 변화시키면 소비자가, 생산량을 크게 못 변화시키면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입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할 때 소비자가 더 부담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다른 지문에서 출제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지문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에 문제를 좀 보러 가볼게요. 저랑은 여기 2번 문제 그래프만 조금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요 그래프가요, 되게 자주 나오니까요,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 수량, Y축 가격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원래 수요랑 조세 부과 전 S1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기 전에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 균형 지점이 100만 자루를 1,500원에 팔고 있었다. 여기가 지금 균형 가격의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했대요. 얼마큼 부과했어요? 100원 부과해서 1,500에서 1,600, 요 사이에 100원에 지금 세금이 부과가 된 거거든요. 부과가 됐더니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새롭게 균형 가격으로 형성된 지점이 여기거든요. 요 지점에서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가격이 P, 그 다음에 양이 Q로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은 자, 그러니까 비싸진 거잖아. 1,500에서 비싸진 거니까 사람들이 들 사서 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가격이 올라간 원인이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 A로 묶여져 있는 요 1,600에서 1,500에서 여기 100원 있죠. 이 100원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100원이에요. 이 100원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됐고 나머지 요만큼만 생산자가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그래프로 설명해주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곡선 하나에 공급 곡선이 두 개가 있어서 이 둘을 비교하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그래프 읽기 문제입니다. 지금 정답지만 한번 볼까요? 자, 3번이 답이었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조세를 지금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1,500에서 1,600 사이였는데 50원으로 줄이게 되면 1,500에서 1,550 사이에 이제 선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 텐데 지금 이 선지 보시면 공급 곡선 S1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아예 기존 가격보다 하락하는 거거든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조세를 줄이게 되면은 상승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승분이 줄어든단 말은 오르긴 오른다는 소리야. 1,500보다는 더 오르긴 오르는데 많이 오르냐 조금 오르냐의 문제지 오르긴 오른다는 소리야. 근데 공급 곡선 S1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1,500원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프 읽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이 지문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지문에서 만나요. 안녕!